대장동 사건을 중심 테마로 삼은 소설 꺼져라 개츠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법 야합에서 부동산 개발을 인허가하는 대장동 사건을 테마로 삼았습니다. 이재명, 김만배, 김건희의 이미지까지 등장합니다. 역주행하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만천하 국민에게 폭로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소설 꺼져라 개츠비.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꼭 예습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라타로 TV는 3,000개가 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다 훌륭하고 양질의 사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멤버십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효성그룹의 장남과 차남이 10년 이상 싸우고 있습니다. 꼭 원수가 진 것처럼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원수가 진 것보다는 사주상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한다면, 각각 이해를 한다면 싸움이 조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조현준 장남, 조현문 차남, 삼남도 있습니다만 의 부친인 조성래 전 회장이 2024년 3월 29일, 올해 3월 29일 날 별세했습니다. 그 별세하면서 그렇게 둘째 아들이 고발을 하고 효성이 고통을 받고 했으면서도 둘째 아들에게도 상속을 주면서 싸우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게 됐을까요? 큰아들은 예일대학을 나왔고 둘째 아들은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 변호사입니다. 셋째 아들도 유학을 가서 아마 좋은 학교를 나왔을 것입니다. 큰아들 조현준과 셋째 아들 조현상이 한편이 되고 둘째 아들 조현문이 따로 회사의 비리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오랫동안 사건이 터져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현문을 어떤 측면에서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조현준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의 장부 처리 같은 것이 문제가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간단하게 한 1분, 2분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문은 68년생이고 정미 개축 을류입니다. 저는 먼저 눈에 뜨는 게 월주에는 개축 양인이라서 대단히 흉하다. 고집이 대단히 세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현문의 경우는 을목을 도와주는 것은 개수 하나뿐입니다. 지지에서는 충미충, 붕충이라고 그래서 천간의 정계충 같은 경우는 천간에 있는 모습 자체를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면 천간도 같이 관련되어 정계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현문의 사주에도 천충, 지충의 모습이 보입니다. 둘째 아들 조현문의 경우는 기유, 정묘, 신사. 자, 기유, 정묘, 신사. 이 사주의 경우는 금이 둘, 화가 둘, 목이 하나, 토가 하나지만 눈에 벌쩍 뜨이는 것이
묘유충.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 때문에 내 형제와 다투겠구나. 묘는 편제이고 아버지입니다. 유는 비견입니다. 아버지의 일, 사업, 결국은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 때문에 내 형제와 다투겠구나 라는 것이 보이고, 두 번째, 월간의 정화, 시간의 사화가, 일간의 일지의 사화가 보입니다. 아, 편관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겠구나. 직장이나 법을 지키게, 법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편관이 신금, 유금에 뿌리를 대고 있는 신금을 통제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조성래의 사주입니다. 아버지의 사주입니다. 을해, 정해, 기해. 밑에 해가 많아서 평생 동안 고생하시면서 끙끙거리고 사셨을 것입니다만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잘 흘러갔습니다. 끙끙거렸지만은 잘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1965년 삼성과의 분가, 동업을 해지할 때도 자본금을 70% 내었던 조성래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 씨와 소송하지 않고 헤어진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사주를 한번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눈에 띄는 거 없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세 사주의 공통점. 각각의 조현준 장남의 사주에도 양의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남인 조현문의 사주에도 양의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인 조성래의 명식에도 6자 중에는 양의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사의 사화도 있고 아버지한테는 해가 있는데 이게 양으로 쓰냐? 양이 아닙니다. 본래는 음입니다. 사와 해는 본대는 음입니다. 그러나 채양 음용, 음으로 쓰이는 것뿐이지, 육친으로 음으로 쓰이는 것뿐이지 신사와 같이 산세트가 된 간지입니다. 음의 간지입니다. 을해, 아버지 을해도 음의 간지입니다. 정해도 음의 간지입니다. 기해도 음의 간지입니다. 하나도 이 사람들의 사주에 6자씩 18자, 세 사람의 사주 18자의 양의 간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음팔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거의 음팔통에 가까운 음육통이다. 큰아들 조현문도 음육통, 둘째 아들 조현준도 음육통, 둘째 아들 조현문도 음육통, 셋 아버지인 조성래도 음육통이 분명합니다. 이 조성래의 부친, 다시 말해서 조현준과 조현문의 할아버지 사주에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조성래, 손자인 조현문, 조현준의 사주에는 없습니다. 이 조현준 큰아들, 둘째 아들 조현문, 셋째 아들 조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양의 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음입니다. 신의 기해 기묘의 모습입니다. 바로 전형적인 음육통의 사주의 모습이 아버지와 두 자식, 세 자식한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음육통이, 음팔통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꼼꼼하고 실수를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하고 내가 먼저 동업을 해제하자든지 내가 먼저 사업을 하자든지 내가 먼저 벌리는 일은 없습니다. 음은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원래 합성, 포리에스텔 쪽을 가지고
넓혀서 타이야까지 왔습니다. 타이야가 합성소인 포레스테린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음의 모습들이 이 사주 전반에 다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주도 음육통, 둘째 아들 조현문도 음육통, 아버지인 조성래 돌아가셨습니다만 전 회장도 음육통입니다. 창업주인 조홍재 씨는 음육통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구질구질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조현중과 조현무는 왜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가? 이 사주는 보면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버지는 정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편입니다. 사주가. 편이란 것은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현문의 일간 을과 조현준입니다. 큰아들 을과 조현문의 일간 을은 신은 을신충. 어떻습니까? 조현준의 월간 개가 조현문의 월간 정화 정계충. 어떻습니까?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취지는 어떻습니까? 일지대 하면 사유, 사와유, 사화가 유를 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옆을 보면 조현준의 일지유와 조현문의 월지, 일지가 아니고 월지입니다. 묘유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의 사주는 계속 충돌하는 사주입니다. 편이 둘 사주다, 아들 두 사주다. 조현문의 경우는 일지가 정관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조현준도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서로 굴리다 보니까 마구 얼신충, 정계충, 묘유충 충돌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